백 교수님,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총선 출마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대구를 찍고 대전, 울산을 이렇게 방문하는 지역 현장을 찾아서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잘 네. 알려진 사실인데, 또 엊그제 지난 주말이네요. 네, 26일로 제가 그 기억합니다. 유명한 배우 이정재 네. 있지 않습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정재 씨하고 서초구 한 식당에서 갈비를 먹는 장면이 이렇게 포착이 돼갖고 지금 SNS에 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어떤 사이입니까? 굉장히 지금 핫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난 26일 날 오후 6시에 예. 한동훈 장관과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에서 나무 주연상을 획득한 예. 이정재 배우, 지금 대상홀딩스 부회장의 임세령 씨와 지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이정재 씨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서초동 유명한 갈비집에서 저녁 식사를 2시간에 걸쳐서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음식 같아요. 그걸 하나씩 들고 나오는 주차장에서 시민들이 발견을 하고 이제 셀카도 찍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을 해달라 그러고 소위 말하면 사인도 해달라고 하는 이제 얘기인데, 이걸 한 시민이 올린 거예요, SNS에. 네. 그래서 지금 회자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장관과 이정재 배우가 현대고등학교 5회 동기 동문입니다. 아, 그렇대요. 네네. 동기동창이더라고요. 동기 동창이고,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은 현대고등학교가 사실 강남 8학군이었지 않습니까? 강남 8학군에서 3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1등부터 3등을 한 번도 전체에서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형이었고, 반장도 계속 온 것 같대요. 그 다음에 이정재 씨는 사실 이제 미술반인데 예체능반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먼저 제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초동 유명한 갈비집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시민들에게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이 사진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핫한 뉴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자체를 이렇게 언론에 지금 유출이 돼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연예인 뭐 마케팅이랄까, 연예인 정치라고 할까. 연예인 정치, 연예인을 이용한 그래서 정치죠.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한동훈 측에서 정무적으로 기획을 해갖고 연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이제 일각에서 제기된 건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90% 이상 총선에 출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사실 그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라인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지금 후임 법무부 장관,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 후임 법무부 장관 두 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보면 총선에 나간다는 게 거의 100%로 가깝습니다. 사실상 정치 왜냐?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에는 그 대구 시민을 존경 깊이 한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들, 그 다음에 무려 그 대구역에서 7시에 가야 될 기차를 내버려 두고 3시간을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사인도 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전에서는 또 특이한 게 하나 발견됐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행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시민이 도토리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먹는 도토리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크크크 하고 웃어요. 그러면서 하나 그려달라고 해요. 근데 그 시민이 주는 또 글이 뭐냐면 디귿, 티귿, 리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중에 들은 건데 바로 도토리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대통령.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도토리 그려달라거나 디귿, 티귿, 리을을 주는 시민이 있으면 아마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거는 지금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앞으로도 3년이 넘게 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심해서 하는 모양인데,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한동훈 장관이 지금 과천에서 이제 그 행사하는 것도 지금 현수막 제일 끝에서 현수막 끝을 잡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네. 사실 장관이면 가운데 서가지고 수상자라든가 참여자하고 같이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건 정무적인 감각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상자들을 안 치고 본인이 제일 끝에서 이제 현수막 프랑카드 기치를 끝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자들을 돋보이게 하고, 그렇죠. 장관은 제일 끝에, 대개는 뭐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가운데 쭉 앉고 주변에 이렇게 수상자들이 쓰는 그런 모양새를
떨쳐버리고 맨 가장자리로 자리를 그렇죠. 옮긴 것도 일종의 퍼포먼스 예,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성공을 하고 싶은 퍼포먼스라고 저는 얘기를 예. 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 중에 이정재 씨와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그렇게 친한 친구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뭐 서울법대를 가고 그다음에 이정재 씨는 사실 무명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드라마가 뭐냐면 우리 고 교수님도 보셨을 거예요. 모래시계. 모래시계죠. 예. 그 1995 고현정 씨의 정말 그 경호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그런 어떤 캐릭터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정재 씨가 이름을 알렸는데 지금 세계적인 주연 배우로 지금 자리 잡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예. 성공한 동기 동문들이 자리를 한번 하자고 하는 측면인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한동훈 장관이 먼저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것 듭니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정재 씨가 장관한테 요청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좀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총선의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법무부 장관을 사퇴를 하고 총선에 출마할 길로 들어가는 건 저는 거의 100%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백 교수님 분석이 뭐 정확할 것 같은데.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은 이정재 씨한테 엄청난 지금 비난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네요. 제가 요상한 조합이네. 이정재 씨 왜 그랬어요? 개정제네. 이정재 손절 뭐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가수분이나 연기자들이 그 정치인을 지지 의사를 했다가 뭐 드라마, 영화, 그다음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 TV에서 다 하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차한 경우가 많았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정재 씨 블랙리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정재 씨를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은 혹시 개혁의 딸들이 주축돼서 하지 않을까? 당연하겠죠. 개딸들이 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분석을 해보면요. 정치적인 감각으로 절대로 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 득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정재 씨를 사랑하는 전국의 팬들 진짜 이재명 대표가 누리는 개딸들의 팬덤보다 훨씬 강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이정재 씨를 비판하면 할수록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팁을 드린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고영신 TV를 본 우리 혹시 개딸들이 있으시면 이정재 씨를 비판하는 걸 멈춰주는 게 이재명 대표를 돕고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연예인 중에 가장 기억나는 사람은 정몽준 전 의원과 김웅국 씨. 거기를 거의 참모 역할을 그렇죠. 했어요. 네, 김웅국 씨가 참모. 아주, 그리고 정주영 전 회장도 그 당시 강부자 씨라든가 네. 최불암 씨. 굉장히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국회의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비례대표로. 그런데 이정재, 한동훈 이 만남의 나비 효과라 할까? 한동훈 테마주가 그냥 엄청나게 올라버렸다고 또 그런 말이 있네요. 네, 지금 이제 이정재 씨 얘기를 드리면 이정재 씨하고 사실혼 관계인 분이 대상그룹, 대상홀딩스의 이제 부회장 임세령 씨입니다. 예. 임세령 씨가 사실 이제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지금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9년 뭐 이렇게 네, 됐다고 그러네. 강남의 그 꽤 유명한 그 빌라형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세령 씨의 주가가 거의 한 2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46억 상당의 주가가 올라가지고 하루 만에 이것도. 그래서 갈비 한 번 먹은 것 가지고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데 문제는 또 한동훈 장관 테마주가 또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대전을 방문하면서 내가 대전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대전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기업 주가가 또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치 테마주는요. 절대로 장기적으로 급등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급락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혹시 우리 고영신 TV의 이 시청자분들 중에 정치 테마주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예.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하는 팁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화제가 되고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정치로 입문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이제 예산국회만 끝나면은 뭐 12월 초든 그렇죠. 조금 뭐 늦게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정치를 시작을 하면은 국민의힘도 훨씬 더 이 동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 개인적인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지지 세력이 20대, 30대, 40대, 심한 경우는 50대 초중반까지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 무당파 부동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쪽에서 굉장한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국힘 쪽에서는 굉장한 그 지지층의 그 높은 상승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어떤 부분들의 보석이라고 인정되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예. 아마 선거에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 또 원희룡 장관 이런 원희룡 사람들이 장관도 이제 지금 뭐 험지 출마라고 해서 개항을에 도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어디 나가든 거기 쫓아가서 이재명 나가겠다. 대표 개항을에 나오는 건 기정사실인데 거기도 공천을 주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설령 참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을 기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쪽 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를 하되 이제 선대위가 뜨면은 두 분이 투톱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투톱 체제로 사실상 선거를 끌고 가지 않겠냐. 네. 거기에 이제 네. 한 사람 더 합친다면 이뇨한 혁신위원장. 그렇죠. 그분은 뭐 금배지를 달든 안 달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두마차는 아니고 삼두마차가 됩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선거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 더 부터해서 말씀드리면 공천관리위원회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위에 그 이온들을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온들로 채워서 이런 쌍두, 삼두가 아니라 사두마차가 잘 이끌어가면서 사실은 국가의 정책이나 어떤 어젠다 이런 걸 정말로 활용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국민의힘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